없죠. 연애를 한참 불타오를 나이인데 연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대학 사회봉사협의회 해외 1팀에서 ESG 코이카 청년중개봉사단 환경주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대사협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대부분의 참여자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저희 사업에는 저학년, 고학년이 나눠지는데 고학년들은 사실 대외 활동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스펙들이 많이 있어요. 소위 스펙들이 봉사활동 경험이 많이 있는데 저학년들은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 사업 자체가 그런 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봉사 경험이 없어도 저희 프로그램이 어떤 걸 할지를 잘 생각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희 지원서 작성을 할 때 이제 통상적인 자기소개서 같은 성격의 장단점 같은 거 말고 저희가 많이 보는 부분이 팀 활동을 할 때 어떻게 그런 난관을 헤쳐가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기봉사단 5개월 활동을 할 때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활동 구상 같은 걸 좀 잡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번에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한 생각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좀 계획적으로 잘 작성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사업은 사실 한 달 온라인 봉사활동을 하고 4달 현장에 파견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중기봉사단은 예전에 5개월을 전체 파견을 하고 귀국하는 형태에서 코로나 시국 때 저희가 2번 온라인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 취소를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서 활동을 5개월 동안 끝까지 완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좀 사업 전환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참여자 입장에서도 좀 활동을 완수했다라는 만족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생길 거고 또 중간에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해도 끝까지 활동을 이어나가야 현지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끝까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의 참여자 비율로만 말씀드리면은 9대1 정도 됩니다. 남자가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100명당 10명 정도? 정말 없으면은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남성 단원이 있을 거라서 좀 적당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중기봉사단은 팀제를 5명 한 팀으로 보통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최소한 1명의 남성 단원이 각 팀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가끔 이제 지원을 한 지망 국가랑 파견 기관 중에 없으면은 좀 부득이하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죠. 연애를 한참 불타오를 나이인데 연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고요. 근데 좀 연애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팀제봉사단이다 보니까 같은 팀원들 간에서의 오해의 소지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게끔 이제 연애 당사자들끼리 좀 정리를 잘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수상 경험은 사실 지원서 단계에서는 저희가 따로 작성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수상 경험을 따로 뺀다라기보다는 그냥 봉사활동 자기가 했던 실적 중에 포함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지원서 작성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눈여겨볼 것 같긴 한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화려한 경력이 있는 단원들이라고 해서 5개월 동안 활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 경력이 없는 단원이라고 해서 5개월 동안 활동을 못하고 귀국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자기가 얼만큼 의욕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얼만큼 잘 어필하는지가 오히려 그런 부족한 대외 활동을 메꿀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원격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지에 있는 협력국 대상자들을 저희가 모니터밖에 만날 수가 없어서 활동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 원격 활동 기간에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게 10월에 저희가 파견 예정인데 그때 현지에 파견이 되면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현지 관계자분들 그리고 협력국 대상자분들이랑 같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액션 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은 활동은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만나서 한다라기보다는 화면을 통해서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좀 시공간의 제약이 좀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면 모임이라 그러면은 만나서 회의를 하고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서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 온라인 원격 활동의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팀제 봉사단 5명 한 팀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어서 5명이 공동고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성비의 문제가 있어서 현지 주거 형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일반 주택 같은 거를 임차를 하게 될 경우에 층 분리를 해서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만약에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형태가 돼서 거의 원룸처럼 되어 있는 주거 형태라 그러면은 1인 1실 쓸 수 있도록 현지 숙소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8월 7일부터 국내 교육 시작을 했었고요.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국내 교육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통 필수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을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이수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17일부터 코이카 영월교육원으로 전체 단원들이 다 입소를 해서 집체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80시간의 그 국내 교육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단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국내 교육까지 저희가 필수 참여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이수해야 한 단원들을 저희가 파견 계약을 하고 나중에 파견을 하게 되죠. 현지 숙소는 팀에서 정하시면 되고요. 교육의 숙소는 저희가 이제 교육원을 사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임의 배정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현지 활동할 때 통상 활동은 평일에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기관 사정상 주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당연히 주말에도 근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주말에도 활동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 활동을 평일에 할 것이냐 주말에 할 것이냐는 현지 여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 코어커분들 그리고 기관장분들 협력국 대상자분들이랑 잘 협의하셔가지고 활동 계획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단기봉사단이랑 중기봉사단의 차이인데, 단기봉사단은 저희가 시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VMS든 1365든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하루에 인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랑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활동 시간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기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활동 기간이 6개월이어서 따로 시간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 사업 자체의 참여의 경력 증명서를 코이카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불화의 사례는 있는데 힘을 바꿨던 사례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 불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각 팀원들 간에 좀 잘 이야기해서 해소됐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한 그 사소한 사건들이 쌓이다 5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쌓이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활동 말미에 가서 좀 불화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시기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활동 초반이든 활동 말미든 활동 중간이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조짐이 보인다 또는 그런 것 때문에 불화가 이미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팀원들 간에 앉아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좀 상호 이해도 하고 활동도 좀 잘할 수 있는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계기로 하면은 팀 교체까지 하지 않더라도 5개월 활동을 완수하는 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지 나가시면은 정말 힘듭니다. 가장 큰 거는요, 제가 경험했을 때 언어적 소통이 제일 큽니다. 소통이 하나도 안 돼요, 현지에 나가면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지 학습, 그 이상 중요한 거 없습니다.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가기 전에도 하셔야 되지만 가셔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지어 공부를 하신 만큼 현지에서 많은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다양한 현지인들과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현지어 교육, 현지 학습 많이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